1년 후에, 2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라 5분 내로 다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면 질의 삼아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실한 자료화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증인들께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 서면 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같이 속기록에 게재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꼭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교훈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대우해양조선 우리 정성립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맨 위에 대우해양조선이 있습니다. 국민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책은행 돈도요. 지금 돌아보면 대우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 모든 이 과정들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 안 될 품목에 과잉 수주를 하면서 일이 커진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감당 안 될 만한 과잉 수주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제대로 관리할 만한 능력,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한 그 노력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 분식 회계든 적자를 미시연시켰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들의 연임 관련된 논란 등 타이밍이 많이 겹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임 그 시점에서 그 회사 내에서 관리 소홀이 더 일어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임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적을 부풀리고 시연시켜야 될 적자는 감추고 그런 사건으로 본다 이거죠. 대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직원들 분위기가 당시에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의 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 수주 산업이고 현재 국책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CEO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CEO 리스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CEO는 누가 임명합니까? 대주주께서 임명합니다. 근데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홍기택 전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사장은 우리가 임명하지 않는다. 다른 데서 임명한다고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앞에서 남상태 고재호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을 쳐다봤을까요? 결국은 청와대가 임명을 해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대우해양조선과 같은 회사에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계속되는 한 이사회도 건강하게 굴러갈 수 없고 회사 전체의 리스크가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비리 또한 그런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디스플리니, 규율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이사만 MB정부 이래 17명, 자문, 고문 1억씩 받는 사람이 60명. 이런 낙하산 인사 다 받아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우를 건강하게 경영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증인님, 들으셨죠? 산업은행에서도 낙하산 많이 내려보낸 거 아시죠? 자회사까지. 네, 뭐 과거에 일부 있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반성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예, 어찌됐건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일로 저희가 몸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최근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 사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2차 질문 때 추가를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은행입니다. 산업은행. 부실에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수출입은행. 우리 홍 부행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동안 RG 신청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거절한 적 있습니까?
그 RG를 발급할 때 이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는 다 RG 발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수출입은행에 2000년 이후 도선사 RG 성급 보증이죠. 그 보증 발급 거절 사례를 달라 그랬어요. 한 건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수익성이든 보증 이행을 돈을 물어줄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18대 국회 때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았고 당시 감사원에서 동일 차주 한도, 신용 공여 한도를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원에서 주의 경고 받은 적도 있죠. 답변을 예, 2011년 상황입니다. 예, 그때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부실에 기본 책임이 있고요. 대우조선은 부실을 보장했고 금융위원회는 관리를 실패했고 기업 제도권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연례적인 출자를 반복해왔고 무엇이 부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약하게 했고 자금 지원만 하려고 들었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고 이것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STX의 경우에는 무려 6조 원을 집어넣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대우조선 해양에는 국채거래 관련된 것만 10조 이상 돈이 들어가고도 아직도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2차 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증인들로부터 아까 임종용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께서 아까 한진영과 관련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물리적으로 결과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 또 반성한다는 말씀 외에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 중에 누구 한 분도 나름대로의 관리 책임이건 또 여러 가지 그 지원 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리스크를 못 따진 책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는 책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지금 현금 집어넣고 해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해마다 현물 출자가 현금 출자가 계속 집어넣어 왔는데 국민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효 장관님 끝으로 답변해 주신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질문 때 대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정기들께 답변을 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지적에 저희가 기관을 대표해서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일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관련되는 응분의 책임을 다 질 것이라 그 관련인들은 다 책임을 진다고 보고요.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또 그 정상화를 할 것은 하고 또 털 것은 털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한쪽의 이야기를 얼핏 이해를 하면은, 지원을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마불사고 뭐고 확실하게 해라.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쪽에는 또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 우리 이 기업에 대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책금융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지적하시고, 한쪽에는 그런 쪽의 말로 또 우리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등등 혼란스러운 얘기가 오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5월달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5월달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사설 등에서 이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 논리에 맡겨라. 정부 정치권은 구조조정이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 등등. 즉 구조조정에 관해서 현재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뭐 여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목하 현재도 돌아가서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지금 우리가 정책을 끌고 또 대우조선 해양 문제나 이 조선 해양 산업을 우리가 다뤄야 될지 몹시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임종용 위원장님, 여기 우리 국책은행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소신 있게 하십시오.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정부에 계시는 분들 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부가 문제를 포착하고는 하면서 이런 최선을 다한 측면도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혈세가 들어가고 또 여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리고 뭐 도의적인 문제 책임의식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부분을 제가 뭐 다 모든 측면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문제다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화면 좀 돌려주시죠. 간단히 말씀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선박, 발주, 현황 우리 한국 수주절벽 여러분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06년 7년 호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글로벌 금융 이후에 굉장히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줄고 그다음에 또 2010년 전후에 재정위기 겪으면서 한번 요동을 치고 그때 상승하다가 다시 꺾이고 지금 2016년 오늘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해운업 시장을 보는 측면 비슷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 또는 5년 뒤에 지나온 상황을 다 쳐다보고 저런 상황을 다 알고 모든 걸 평가하면 간단할 겁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정책 당국자의 고민이고 저희 정치인이 고민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다음 우리 조선업 수잔량 역시 그에 따라서 부침이 있습니다. 금년 1, 4분기 보시면 또 특징적으로 전부 자국 수주가 행피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수주가 좀 나은 게 자국의 발주 물량이 많습니다. 일본도 역시 자국의 발주 물량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국 발주가 없고 어떻게든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거 현실을 2016년 1분기 선박 발주량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게 아마 지난해 10월의 상황일 겁니다. 아마 이 경제장관님들, 금융위원장 특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여러 상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조선은 꼬꾸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자금 수요를 해서 정상화 시킬 것이냐, 파산을 시킬 것이냐. 저 숫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 원리에 돈만 지키자 하면은 2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를 선택을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1이란 패스를 갖고 지금 여러 과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임금 부분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선업 인건비 보십시오. 지금 아까 정성립